자, 안녕하십니까. 대장님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 오전장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4% 조금 안 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4%가 조금 안 되는 상승이 나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이 매물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구간입니까? 일전에 이 외인들이 이 물량을 장악해내면서 장대 양봉으로 중요관을 돌파시켰던, 한마디로 원래는 갭이 떠 있던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상단을 다시 한번 장악하긴 했지만, 상단 매물까지 밀고 올라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 또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해서 매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24,000원에서 매도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 뭐 주가도 많이 눌렸고 사실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24,000원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6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인과 기관에서 이 물량을 어디다가 좀 장악해 놨습니까? 어디에 물량들이 좀 많습니까? 지금 2만 원에서 24,000원 사이, 여기에 물량을 장악해 놨고요. 그리고 이 하단 바로 아래 매물과 상단도 적지 않은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넓은 범위로 봤을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장악해 놓은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일 많은 비중을 실어 놓은 게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이죠. 그럼 이 구간 내에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비중은 더 늘리면서 개인들의 비중을 털어내는 이 과정을 실제로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뭐 추가적인 이탈을 만들면서까지 물량을 받아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최근까지 공매도 대차에 대한 하방 압력이 들어왔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외인과 프로그램은 물량을 받아주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움직임이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서 외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코스피랑 코스닥뿐만 이 둘 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또 1조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1,70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매도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대우건설만큼은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우건설을 괴롭히던 애들이 공매도 대차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오늘 오전장 뭐 하고 있습니까? 순매수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까지 괴롭히던 얘네들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현 시점에서 상방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뭡니까? 그렇죠. 마지노선. 결국에는 얘네가 제일 많은 비중을 실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될 경우에 이 손실을 얘네도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그냥 저냥 뭐 솔직하게 말해서 좋지 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얘네가 물량을 상환해주고, 그리고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상환을 해준과 동시에 외인 프로그램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오늘만큼은 매도할 날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당연히 알아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저 또한 개인 투자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내용들을 조금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매도하는 순간 사실 끝이에요. 물론 우리 주주님들도 빨리 그냥 손실 보더라도 끝내고 싶은 마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쉽다라는 거죠. 적어도 오늘 말고 내일이든 다음 주든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만들어질 게 보이는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그냥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조금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자유입니다. 물론 제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아쉬운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용에 대한 비중을 체크해봐도 어제도 중요 구간을 돌파해냈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 하단 매물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이었죠. 근데 신용에 대한 비중은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신용에 대한 비중, 공여율 자체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신용에 대한 이 매수세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매수에 대한 비중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대우건설은 환율이 올라가고 너무 불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설주들은 이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고, 동시에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동시에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어제
어제 저녁에 또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 미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실무 협상이 29일에서 30일 스위스에서 재개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이 유가가 잡히면서 전쟁에 대한 이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겠구나. 시장의 흐름을 다시 잡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잡아봐야 되는 건 사실 지금 자체 오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쉽죠. 짜증 나실 수 있고요. 시장이 회복하는데 또 대우건설만 못 간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좀 빠르게 전달을 드렸던 거고, 근데 그리고 방금 전에 말을 하다가 좀 끊겼는데 이 신용에 대한 비중 자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실 빚을 내서 들어온다라는 게 불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현금이 만약에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수익률 자체가 줄어들고 손실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많은 비중 들고 계신 분들은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빚을 내 가지고 이 담는다 대우건설을 명확하게 상방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개인들이 담는 게 아니라요. 차명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이게 무조건 100%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땐 그래요. 대우건설의 주가를 핸들링하던 세력들이 완벽하게 이탈을 했다라고 또 볼 수 없고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적인 이 중요 구간을 이용한 변동성들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개인들의 추가적인 이탈을 유도하는 이 움직임 자체가 우리 주주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가가 충분히 눌리고 나서는 프로그램과 외인들 꾸준하게 물량만 담고만 있으니까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물량을 계속 담는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해도 갈놈들은 갑니다. 이렇게 테마로 한번 엮여가지고 빵 쏴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요 타이밍을 잘 각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신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위에 있는 번호 여러분들께서 위에 있는 번호로 대우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요. 제가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뭐 무조건 얼마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겠다. 무조건 얼마까지 갈 거다.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주식의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 드릴 거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 추가 매수, 평단 조절, 재진입 이러한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100%는 없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이거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요청하시면 구독자 혜택으로서 도움 드릴 거니까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우건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주주님들 그냥 개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뭐 단순히 많이 간다가 아닙니다. 개미털기라는 불필요한 구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유리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니까 우리 주주님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